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전자기기들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하는 반도체들을 품고 있고 우리는 이것을 로직 반도체라고 부르죠. 이 로직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 논리 회로를 만들 것인지, 그것을 어느 정도의 규모로 구성하고 또 메모리나 입출력 인터페이스 등을 어떻게 설계해야 할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요. 이때 이 로직 반도체가 필요한 전자기업들이 각각의 반도체마다 최적 설계 구조를 내밀고 생산을 요청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겠죠.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로직 반도체 기업들은 이 기능과 설계 등을 표준화해 각각의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반도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전자제품들에 사용되는 MPU나 MCU, 그리고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AP가 바로 이러한 형태의 반도체에 해당하겠죠. 하지만 이렇게 미리 만들어진 로직 반도체들이 제공해 줄 수 없는 특별한 기능이 필요하거나 성능이나 규모를 훌쩍 넘어서는 반도체가 필요할 경우에는 어떨까요? 기본적으로 이 군수산업이나 항공과 같은 특수 영역은 이것을 표준화하는 것이 쉽지 않겠고, 특히 기술 발전의 최전방에 놓인 영역들, 예를 들면 AI나 딥러닝 같은 경우처럼 미지의 영역을 개척하는 성격의 기술 분야는 아직 표준화를 고민할 단계는 아니죠. 이때 이렇게 특정 니즈에 부합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만들어진 로직 반도체가 바로 주문형 반도체인 ASIC이 되겠고, 기업들은 이렇게 만들어진 맞춤형 반도체를 통해 원하는 모든 기능이 구현되면서도 가장 효율적인 제품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FPGA는 이 중간 정도에 위치한 성격의 로직 반도체가 되겠는데요. FPGA는 로직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기업에 납품됩니다. 더 정확히는 추후의 이 로직을 주문자들이 직접 설계할 수 있는 형태로 납품하는 것인데, CPU, 디지털 신호 처리 장치, 램 등이 모두 모인 이 SoC 구조가 현 세대의 FPGA를 묘사하는 보편적인 형태가 되겠고, FPGA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개발자들이 해당 솔루션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 프로그래밍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기업들이 이 소프트웨어를 통해 이 FPGA의 논리 구조를 완성하고 용도에 맞게 활용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FPGA는 ASIC만큼 효율적인 반도체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자원들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런 이유로 해당 목적만을 위해 설계되는 ASIC과 비교해 더 많은 전력을 소모할 수도 있겠는데요. 반대로 FPGA가 ASIC과 비교해 갖는 상대적인 장점들도 있습니다. 우선 FPGA는 ASIC에 비해 훨씬 싼 가격에 구매가 가능하죠. 이 칩의 설계와 생산에서 발생하는 고정비가 결국은 수요자에게 전가된다고 봤을 때, 기본적으로 이 생산 수량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어느 정도의 범용성을 갖추고 활용도가 높은 FPGA 쪽이 맞춤형 설계를 하는 ASIC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칩의 개당 고정비율 부담이 내려가게 되는 원리이죠. 따라서 이 고정비를 물량을 통해 충분히 희석시킬 수 있거나, 아니면 애초에 전체 프로젝트 비용이 매우 큰 경우에는 그다지 부담이 되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FPGA를 선택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FPGA는 소량 생산하는 모델의 제조에 활용되거나 주문형 반도체를 만들기 전 테스트 용도로도 많이 활용되어 왔습니다. 여기까지의 설명만 듣고 나면 언뜻 보기에 FPGA가 ASIC을 구매할 조건이 안 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택하게 되는 차선책같이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제 이 다음 이야기부터 FPGA의 진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시작될 참인데요. 우리가 FPGA에 주목하는 이유는 가격도 가격이지만 무엇보다 이 FPGA가 가진 바로 이 두 번째 특성에 있습니다. 앞으로 IT 시장을 이끌어 나갈 단어 중 우선 이 데이터 센터 시장을 두고 살펴보면, 끊임없이 확장해야 하는 이 데이터 센터 설비를 어떻게 계속해 증설하고 기존 장비들을 새로운 규모에 맞추어 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 고민이 있죠. 데이터 센터의 확장은 마치 레고처럼 조각을 계속해 맞춰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들어있는 장비들에 대한 끝없는 효율화와 확장의 과정 중에 새롭게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계속해 찾아나가는 것이 바로 이 데이터 센터의 유지와 확장의 핵심인데, 만약 이 데이터 센터에 있는 반도체들이 모두 맞춤형 반도체로 구성되어 있다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구조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명령들을 처리하기 만들기 위해서는 해당 부분의 반도체를 바꾸고 다시 새롭게 주문 제작을 해야겠죠. 여기서 발생하는 비용과 시간, FPGA의 장점이 바로 이 지점에서 빛을 발하게 되는데요. 한번 설계한 로직을 변경할 수 없는 이 ASIC과는 다르게 논리 구조 변경이 가능한 FPGA는 문제 상황에서의 유연한 대처를 돕고 새로운 해답을 찾는 열쇠가 되겠죠. 전장사업 역시 마찬가지인데, 앞으로의 발전 흐름을 따라가 보면 이 편의 기능들이 자율주행 시스템으로 진화하고, 이 자율주행 시스템이 자동차 산업의 핵심 역량으로 떠오르는 이 전차적인 시대 전환 속에 필요한 반도체의 종류도 점점 더 많아지고 수량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이 FPGA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겠죠.
혹시 이 지점에서 만약 자동차 시장이 커져 현재는 어쩔 수 없이 FPGA가 사용되는 각각의 영역에 어느 정도에 대한 표준이 마련되고 동일 표준에서 충분한 수량이 확보된다면 결국 다시 시장이 FPGA가 아닌 A식으로 넘어가게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실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오늘 이야기 중에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하는 이 FPGA의 장점이 가격과 더불어 바로 이 단어가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자동차 유지 보수 개념은 이 자율주행 시스템을 계속해 업그레이드해가며 성능을 계속해 향상시켜 나가는 이 확장성이 매우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가격뿐만 아니라 언제든 재프로그래밍이 가능한 FPGA가 가진 유연성은 앞으로 자율주행이나 이 데이터 센터 시장이 성장해 충분한 생산 수량을 확보하더라도 FPGA가 A식으로 모두 대체돼버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하죠.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시장들이 어느 정도의 표준을 달성하고 충분한 생산 수량을 갖게 되는 순간 FPGA의 단가는 지금보다 더 빠르게 하락하게 되고 어쩌면 더 강력한 프로세서, 더 많은 램 용량, 더욱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갖추고 시장을 더욱 가열차게 공략하게 될 거란 생각을 해봅니다. A식은 영원히 갖지 못하는 장점을 가지고 말이죠. 어떤 형태로든 FPGA의 황금 시대가 결국은 열리게 될 것이라는 것, 이미 반 100년 전에 등장한 이 개념을 2020년에 와서 시장이 다시 주목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FPGA가 가진 여러 가지 장점 중 마지막 장점을 하나 꼽아보라면 바로 이종 병렬성이 되겠는데요. 기본적으로 FPGA는 연산을 순차적으로 실행하는 CPU와는 다르게 연산을 별도의 제약 없이 병렬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빠른 속도의 연산이 가능하죠. FPGA 기반의 가속기들이 바로 이러한 특성의 기반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런 이유로 이 FPGA를 설명하는 문서들이 해당 반도체에 대한 장점으로 항상 이 병렬성에 대한 부분을 꼽지만 FPGA의 미래와 관련해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CPU나 GPU 등의 다른 종류의 로직 반도체와 함께 사용되어 연산을 돕는 이 FPGA의 이종 병렬성에 대한 부분이죠. FPGA는 이렇게 이종 로직 반도체와의 병렬 구성을 통해 CPU나 GPU가 하지 못하는 기능이나 추가적인 컴퓨팅 파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런 FPGA의 이종 병렬성은 현재 FPGA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두 기업들의 미래 전략을 살펴보는데도 매우 효과적인 틀이 되는데요. 우선 인텔에 대한 이야기부터 나눠보면 작년에 새롭게 등장한 인텔의 FPGA 에즐렉스의 모습입니다. 인텔의 새로운 10나노 공정과 이전 에피소드를 통해 살펴본 이야기들 EMIB와 HBM도 눈에 들어오죠. 이 에즐렉스 FPGA는 이렇게 제온 CPU와 함께 가속기로 사용되어 시스템의 처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작업 부하를 보다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인텔은 이렇게 제온과 함께 사용되는 경우 서로 메모리를 공유하여 메모리 간섭 현상으로 인한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하였죠. 인텔에게 FPGA가 어떤 의미가 되는지 인텔의 미래 전략들에 대한 이야기가 머릿속에 그려지시나요? 알테라 인수 후에 더욱 단단해진 인텔의 반도체 사업 포트폴리오, 그리고 그 영향력을 바탕으로 이제 여기에 있는 이름들까지 완벽한 업계의 표준으로 만들어버리는 순간 인텔은 이제 데이터 센터를 위한 A부터 Z까지의 영역 중 아마도 가장 넓은 범위를 아우르는 사업 영역을 가진 기업이자 이 데이터 센터 시장에서 가장 영향력이 높은 기업으로 다시 한번 포지셔닝하게 되고 새로운 인텔의 시대를 열게 되겠죠. 물론 이 이야기는 가장 잘 되었을 경우를 상정한 가정에 불과하겠지만 이 FPGA의 이종 병렬성에 대한 이야기는 인텔과 이 데이터 센터 시장의 미래를 이해하는 매우 의미 있는 하나의 관점이 되겠습니다. 인텔과 함께 이 FPGA 시장의 다른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이 자일링스에 대한 이야기를 끝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이 FPGA 시장을 개척한 기업이자 현재 이 시장의 가장 강력한 기업 자일링스는 여러 시스템 반도체 영역 중 FPGA 시장에서는 단연 매출 1위의 기업이고 순수 팹리스 기업 매출 10위 안에도 그 이름이 들어가는 기업입니다. 2019년에는 처음으로 매출이 30억 달러를 넘으면서 다시 한번 시장의 주목을 받기도 했죠. 매출을 세그먼트별로 간단히만 살펴보면 위에서부터 이 데이터 센터 및 테스트 측정용 FPGA 매출이 20,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비롯한 전장 관련 매출이 15, 통신 관련은 36, 항공, 방산, 의료 등에 사용되는 비율이 28, 이전으로 사업 포트폴리오가 정리가 됩니다. 자일링스의 미래 전략을 가늠해보기 위해 이 자일링스의 CEO 빅터 팽의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가 말하고 있는 자일링스의 미래 비전에 대한 주요 내용이 다음과 같죠. 우선 이 앞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잘하겠다 정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과감히 생략하기로 하고 실제로는 이 뒤의 이야기들이 자일링스가 바라보고 있는 곳이 어딘지를 가늠해보기 위한 중요한 단서들이 담긴 내용들인데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만약 이 두 개의 이야기를 고스란히 자일링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텔의 이야기라고 가정하면 앞서 함께 나눈 인텔의 에즐렉스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데이터 센터의 가속화는 인텔이 이 에즐렉스를 내놓으며 제시하고 있는 비전이 되겠고, 이 ACAP라는 것이 인터뷰 내용에서는 FPGA와는 전혀 다른 개념처럼 묘사되지만 결국 여기서 이 ACPA라는 단어로 설명한 자일링스의 버살은 인텔의 에즐렉스처럼 FPGA의 여러 가지 이종의 반도체들이 SoC를 형성하고 있는 형태의 FPGA가 되겠습니다. 결국 전혀 다른 내용처럼 묘사되지만 두 기업은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고, 그곳은 데이터 센터 시장이라는 것, 인텔의 에즐렉스가 있는 것처럼 자일링스에게는 버살이 있는 것이죠. 이제 이러한 틀 속에서 양사의 이야기들을 집중해보면 앞으로 더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펼쳐지겠는데요. FPGA 시장의 패권을 쥐고 있는 자일링스, 데이터 센터 시장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이 FPGA 시장의 왕좌를 노리는 인텔, 이 두 기업의 FPGA 전략이 본격적으로 맞붙게 되는 2020년, IT 시장의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중에 국내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아서 다소 아쉬우신 분들 계실 수도 있겠는데요. 이 FPGA 시장과 국내 기업들과의 관계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 중 여기 있는 이 그림 속에도 아주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숨어 있습니다. SoC 형태로 진화한 FPGA에 적용되어 있는 이 HBM 메모리는 메모리 반도체 업계에 추가적인 수요를 견인하게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포인트는 바로 이 옵테인 메모리인데요. 인텔의 에즐렉스가 전작과는 다르게 이 옵테인 메모리를 지원하게 되면서 이 뉴 메모리와 관련한 인텔의 계획들이 계속해 구체화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텔의 반도체 사업 포트폴리오가 점점 더 완벽해지는 시간, 뉴 메모리가 아직은 조금 먼 이야기 같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내 메모리 업체들의 대응책이 무엇인지도 매우 궁금해지는데요. 물론 아직까지 이 기업들의 관계는 공생 관계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언젠가 인텔이 먼저 칼을 빼들게 되는 시기가 찾아오게 될지, 아니면 영원한 공생 관계로 이어져 나갈지, 이 이야기들이 진행되는 곳 끝에 그 답이 놓여 있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 이 FPGA의 의미와 앞으로 IT 시장에서 이 이름이 갖게 될 의미에 대해 더 명확한 그림을 그리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었길 바라며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한 주 보내십시오. 오늘도 가젯서울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